안녕하세요. 백성문화대학교 안경광학과 박창훈 교수입니다. 오늘 보니까 캠퍼스에 벚꽃이 만개해서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작년보다도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제 눈 작년 같은 경우는 이맘때 비도 한 두세 번 오고 해서 많이 떨어졌었던 것 같은데 이런 또 풍경을 또 여러분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함께 하지 못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자, 이제 유인물 보고 또 나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프리즘 가입으로 양한시 이상을 교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퍼시벌이라는 학자의 이론 공식이 등장했죠. 기억나시죠? 퍼시벌이라는 학자가 실험하고 연구한 자료를 통계 처리해서 나온 값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프리즘 가입 기준 공식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실무에서 이 방법을 차용해서 쓰고 있고요. 북미권 옵토메트리 오피스에서도 널리 통용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식을 외우기 힘들면 적어놓고 보고 사용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퍼시벌은 양안으로 편안하게 시생활 유지하려면 외안근의 최대치 힘을 다 쓰면서 보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편안한 시생활이 되려면 최대치 근육의 힘의 한 3분의 1 정도만 써야지 사물을 이제 볼 때 그렇게 이제 나의 이제 그 최대치 힘의 한 3분의 1 정도만 이제 사용하고 볼 때에 편안한 시생활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융합력의 한 3분의 1 정도만 사용하고 정 가운데 그 이제 편안하게 보고자 하는 점의 위치인 0점 정의 상태를 포함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PRC 값에 2를 곱한 거에다가 NRC를 더한 것을 3으로 나눈 P1 지점과 NRC에다가 2 곱한 거에다가 다시 또 PRC 더한 것을 3으로 나눈 P2 지점을 구해서 P1과 P2 값이 어느 범위 내에 있는지 그 값을 좀 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P1과 P2의 범위가 외안근의 최대치 힘의 레인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P1과 P2의 부호가 봐가지고 부호 값이 같은 값이 나오면은 어떻게 0점을 지나지 않겠죠. 그래서 최소량의 프리즘을 가입을 해서 0을 포함하게끔 처방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P1과 P2의 부호가 다른 값이 나오면 즉 0점 지점을 요 하나로 합치하는 그 편안하게 정의로 보는 지점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냥 처방하지 않고 내비둬도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하여튼 이해가 안 되시면은 제가 계속 이제 강조하는데 반복 시청을 하시고 그리고 또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질문해도 좋습니다. 이번 꼭 이제 알고 넘어가셔야지 뒤에가 또 계속 연결되고요.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어서 제가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 다음 장 볼게요. 자, 쉐어드라는 학자가 새롭게 등장합니다. 쉐어드라는 학자는 사위를 프리즘 안경으로 처방할 때 이 사람이 측정되는 측정 기준 프리즘량 있잖아요. 그 사위량이랑 융상 여력을 고려해야 된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사위는 폭주의 시작점이고 어떤 사위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값을 가지고 있던 간에 환자가 사위를 극복할 수 있는 양만큼의 충분한 융상 여력이 있으면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즉 처방하지 않아도 그냥 내버려 둬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어떤 친구를 하나 검사를 했는데 편의량이 굉장히 큰 것이에요. 외사이량이 정상 범위가 내가 보통 6에서 7 프리즘 이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외사이가
외사이가 10프리즘이 넘어가요. 비정상적인 것이죠. 그래서 쉐어드 기준으로 보면은 이렇게 외사이가 이렇게 크다고 해도 이걸 극복할 만큼의 융상 여력이 있다고 하면 괜찮다. 처방하지 않아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저 쉐어드는 어느 정도가 충분한 융상 여력이라고 규정했느냐 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사위량의 2배를 융상 여력으로 가지고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융상 여력이 최소 쉐어드 기준 이상일 때 사위에 대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쉐어드 기준 공식은 퍼시벌 기준하고는 좀 다르게 사위량 사위 측정된 결과값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페이지 안에 이 공식을 한번 보시고요. 자, 다음 장 볼게요. 자, 이 페이지 보시면 또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제가 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어떤 사람이 봉그래프법으로 사위량을 측정을 해보았는데 여기 이제 외사위가 10프리즘이라고 이렇게 검출됐다고. 자, 일단 외사위가 10프리즘이면은 굉장히 이제 사위량이 큰 상태죠. 앞서 얘기했지만은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정상 범위는 6에서 한 7프리즘 정도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융상 여력을 한번 볼게요. 융상 여력이 사위량의 더블이네요. 20프리즘을 가지고 있네요. 이렇다고 하면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사위가 아무리 커도 이렇게 융상 여력이 극복할 수 있는 융상 여력이 크면은 괜찮다. 자, 다음 장. 쉐어드 기준 공식을 통해서 실제로 문제를 하나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 그 국가고시 시험에서 이렇게 매년 그 양한시 파트에서 출제가 된다고 하면은 쉐어드 기준이나 퍼시벌 기준이 이 처방값이 얼마인지 구하는 공식 같은 경우가 공식을 써서 이제 문제 푸는 경우가 꼭 한두 문제는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요 계산할 줄 아셔야 되시고 이런 식으로 지금 문제 보듯이 모의고사나 국가고시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네, 자 볼게요. 요 환자의 외사위량이 얼마인지 봅시다. 11프리즘 베이스 인 그리고 이제 실성 상대 폭주력이 27프리즘인 경우네요. 실성 융상 여력은 충분하네요. 그쵸? 2배가 넘어가기 때문에 사위량보다 2배가 넘어요. 공식에 넣을 것도 없이 뭐 처방이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외사위니까 마이너스 11에다가 곱하기 2를 하고요. 융상 여력이 아까 플러스 27프리즘이죠. 요거 더한 거에다가 3분의 1, 3으로 나눠주면은 3분의 5가 나오네요. 그쵸? 3분의 5가 나오고 플러스 부호고 사위의 부호는 마이너스 부호니까 처방은 어떻습니까? 필요한가요? 안 한가요? 공식에 넣어서 산출된 값이랑 사위의 부호가 다르면은 내가 괜찮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넘어가셔도 괜찮은 겁니다. 자, 다음 장. 이번에는 또 다른 환자 케이스입니다. 환자의 데이터를 먼저 볼게요. 외사위가 11프리즘, 그리고 실성 상대 폭주력, 베이스 아웃으로 이렇게 측정한 값이 19프리즘. 이 경우에 외사위 처방건이기 때문에 쉐어드 기준으로 해서 쉐어드 공식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해볼게요. 사이가 마이너스 11에 2를 곱하면 마이너스 22에 플러스 19를 더하면 마이너스 3이네요. 이걸 다시 3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쵸? 예.
이런 경우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앞서서 본 거하고는 좀 다르네요. 이게 나온 지금 산출돼서 계산해서 나온 부호가 마이너스고 이 외사위 마이너스니까 부호가 같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1프리즘 베이스 인 처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경에 이제 그 완전 교정된 안경에다가 1프리즘 베이스 인을 걸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우리는 PRC 데이터와 NRC 데이터 값을 토대로 프리즘 처방 값을 구해봤어요. 이제 다시 한번 머릿속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처음에 이제 환자들 문진을 하고 이 사람들의 어떤 부분이 불편해서 왔는지 확인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눈 뭐 잘 안 보이는 거에 대한 건지, 시력이 낮아서 시력 저하에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눈이 아파서 그런 건지, 안질환 쪽인지, 지금처럼 이제 우리 양한 씨 잘 보이긴 보이는데 뭔가 좀 불편감이 있어가지고 편안함을 목적으로 이제 하는 그런 검사인지 해서 이렇게 머릿속에서 나눠줍니다. 문진 이제 한 결과값을 가지고서. 그러고 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안경원에서는 AR 검사를 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굴절 이상이 있는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AR 값 토대로 해서 내가 자각식 굴절 검사를 해 가요. 그래가지고 교정을 해줍니다. 근시도 교정해주고 근시 교정해서 근시 원시 교정해 주는데 어느 정도 이제 그 시력이 나오지 않고 어느 정도 좀 이제 교정 시력 값이 좀 낮다. 그리고 난시 검사표를 봤는데 검사시표를 봤는데 난시 값이 조금 있는 것 같다. 그러면은 또 방사선시표를 보고서 교정을 해주죠. 교정해주고 또 크러쉬 실린더 통해서 또 조금이라도 더 남아있는 게 혹시 있을까 해서 완전 교정을 해줍니다. 난시도. 그러고 나서 이제 교정을 총체적으로 다 해줬는데 교정 시력이 뭐 0.9, 1.0 이 정도를 이제 표준 시력을 잡는데 그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봅니다. 그래서 교정 시력이 잘 나와주면은 오른쪽 왼쪽 그렇게 다 검사를 해주고 양안 균형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양안 균형 검사도 끝내주고 자 그렇게까지 다 이제 해줬어요.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양안시 검사 들어간다 그랬죠. 안구 외안근을 붙들고 있는 이 외안근들이 밸런스를 밸런스를 잘 갖추고 있어가지고 정위 상태로 정렬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어느 쪽으로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건 아닌지 그거를 이제 검사를 해줘요. 그래서 그렇게 측정되는 사위량을 참고를 해서 또 문진에서 어떤 증상이 있거나 또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PRC 검사, NRC 검사 해주면서 안구 자체의 그 외안근의 힘을 이렇게 측정을 하는데 이 밸런스가 또 많이 무너져 있는지 그걸 또 확인을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처방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처방을 해주는데 내사위 같은 경우는 퍼시벌 기준으로 여기서 제한하는 공식으로 처방을 해준다. 그리고 쉐어드 같은 경우는 외사위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쉐어드 기준으로 또 처방을 해준다.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이제 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정리를 하면서 계속 머릿속에서 이게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임상 실무에 가서도 당황하지 않고 항상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퍼시벌 기준이든 쉐어드 기준이든 이 공식 그리고 이제 PRC, NRC 이 값에 대해서 내가 보고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또 한 번 또 강조하지만 환자의 이제 측정되는 사위량이 많다, 적다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프리즘 처방이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디까지나 처방하는 데 있어가지고 환자의 자각 증상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제가 좀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이 프리즘 처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안경 도수 처방하는 것보다는 위화감이나 어지러운 문제가 조금 더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도수로 교정을 해서 도수 조정해서도 또 이렇게 양안시 처방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제 프리즘 가입하는
이 파트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얘기를 드렸는데, 그 안경 도수를 뭐 조금 더 올린다든지 조금 내린다든지 해서 요걸로 이제 조정을 해서 양안 밸런스를 조금 더 보완하는 그런 방법도 있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 경우에는 LC/AB가 또 정상 범위에 또 해당이 돼야 된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좀 굉장히 많은 내용들 이렇게 보면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도 있는데,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그 과제 내드리고 할 때 그 정리를 본인이 스스로 하면서 계속 머릿속에 마인드 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 이 이제 강의 내용 자체가 의미가 있고요. 선생은 잘 가르쳐야 되고, 의사는 병을 잘 고쳐야 되고, 안경사는 렌즈 처방 자유자재로 잘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안경사가 안경 처방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고도의 기술이 요 좀 복잡한 기술이 프리즘 처방이에요. 검사 순서도 복잡하고 단순히 뭐 마이너스 렌즈, 뭐 볼록 렌즈, 토릭 렌즈 도수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또 굉장히 지금 다양한 것들을 고려하잖아요, 처방할 때도. 그래서 어렵게 느껴질 수는 좀 있는데, 찬찬히 따져보고 계속 마인드 맵 하는 그런 습관을 한번 좀 드리고 정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